네, 안녕하십니까. 자, 준비 체조부터 해볼까요? 자, 오늘 책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바로 일천권 독서법입니다. 일천권 독서법. 작가가 전안나 작가가 되겠고요. 이분의 경력은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이분은요, 자녀를 2명 키우고 있어요. 자녀가 둘이고요. 그리고 직장 근무하죠. 14년 차 만년 과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워킹맘이죠. 워킹맘. 그래서 애들 둘 키우고, 그리고 직장 근무에 늘 시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대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또 중간에 대학은 진학도 실패하고요. 이리저리 워낙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요. 심각합니다. 우울증 걸리니까 잠도 안 와요. 불면증입니다. 자, 심각한 우울증에 그리고 불면증에 그러면서 애들 둘 키우고 늘 직장 다니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던 차 우연히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재밌거든요. 그때부터 매일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책을 읽으면서 무려 3년 하고 10개월 만에, 3년 10개월입니다. 3년 10개월 만에 책을 1,000권 독서를 달성합니다. 이야, 엄청나죠? 평균 치면요, 1년에 한 250권쯤 보시면 돼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저도 궁금했어요. 1,000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왜냐하면 저도 작년 12월 30일부로 책을 1,000권 달성을 했거든요. 1,000권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이 동질감이 많아서요. 혹시 이분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지 궁금해서 제가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시성일관 저하고 닮은 점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책 몇 권 읽으세요? 책 싫어한다고요? 읽지 않는다고요? 예. 저랑 똑같네요. 예. 저도 처음에는요, 책하고는 담을 쌓았습니다. 책과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우연히 책을 읽으면서 이제 습관이 되었더니 저는요, 4년 하고 10개월 만에, 4년 10개월 만에 책을 1,000권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평균 한 200권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왜 소개하느냐 하게 되면 이 책이 여러분과 닮은 점이 많잖아요. 애들 키우고 직장 근무하고 워킹맘에 그렇잖아요. 근데 자, 이분은요, 특징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애들 키우고 직장 근무하는데 책을 1,000권을 볼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노하우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낭비하는 시간이다. 낭비 시간. 어떻게 보면 자투리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낭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모바일 보고요, 유튜브 검색하고, 또는 뭐 틱톡 보고요, 또는 TV 드라마 보고, 이것저것 딴짓거리 하고요. 이 시간을 독서하는 시간으로 바꿨거든요. 오로지 자투리 시간,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고 대신에 책을 읽었다. 이걸로 책을 1,000권을 달성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 한 7달 남짓 남았잖아요. 7달 반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낭비하는 시간을 뭘로? 공부.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공부할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합격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자투리 시간, TV 드라마 줄이시고, 또 모바일 검색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셔가지고요. 그리고 합격을 하시는 거야. 합격하신 다음에는 이 낭비 시간을 줄여가지고 이때부터 책을 읽자. 여러분도 얼마든지 1,000권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하루가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아주 멋진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올해만큼은요, 낭비하는 시간을 공부로 바꾸자. 예. 그러면 합격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자,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요,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고로 4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의 변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기본서를 보기 전에요. 지난주 자료가 있었죠. 지난주 자료를 보시면, 수요 공급 비교 정리표가 있어요. 지난주 자료예요. 그럼 이제, 왼쪽은 수요, 오른쪽은 공급인데요. 파트가 5개 있죠. 먼저, 다음에 법칙, 다음에 수요 공급 결정료는 별표가 3개 되죠. 별표 3개. 다음 네 번째가 수요 공급 탄력성도 별표 3개. 다음에 균형가격 결정 별표 3개. 지금부터 자, 수요 공급 결정요인 중요합니다. 탄력성도 중요하고요. 균형가격 결정도 모두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표를 보게 되면 너무 이제 압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노트를 다 풀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목차 3번, 수요 공급 결정요인. 먼저 첫 번째, 수요 결정요인입니다. 자,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은요, 항목이 5개 있죠. 1번, 그 재화 가격, 2번, 타재화 가격, 3번, 소득, 4번, 기호, 5번, 소비자의 예상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 첫 번째가 그 재화 가격입니다. 자, 두 번째가 타재화 가격이고요. 그러면 타재화하게 되면 종류가 2가지입니다. 바로 대체재와 보완재예요. 다음에 세 번째 소득. 자, 소득에 따라서 재화의 종류가 2가지가 있죠. 바로 정상재와 열등재다. 자, 그래서 소득만 나왔다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정열적으로 하자 해서 정열 2가지입니다. 소득하게 되면 정열, 정상재와 열등재예요. 네 번째가 바로 기호의 변화. 마지막으로 5번째, 소비자의 예상입니다. 이외에도 등등등 많습니다. 예컨대 금리도 있고 세금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인데요. 미리 강조합니다. 이 흐름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거재화 가격 중요합니다. 다음에 타재화 가격도 중요하다. 그리고 소득도 중요해요. 요거 시간에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체재와 보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차 가운데 중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보겠는데, 결론부터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다가 약간만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재화 가격은 바로 수요량의 변화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재화 가격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수요의 변화가 돼요.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게 되면 먼저 수요량의 변화는 바로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곡선상 이동이다. 자, 곡선상 상자가 들어가요. 곡선상의 이동이 되고요. 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곡선상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는데요. 첫 번째, 거제와 가격입니다. 자, 거제와 가격은 곡선상 이동이고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먼저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거제와 하게 되면 바로 콜라를 예를 들자. 콜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엄마한테 한 달 용돈 10만 원 받아요. 용돈 10만 원 받아서 콜라를 사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와가 콜라예요. 그럼 이제 간단히 그래프를 볼까요? 그래프. 자, 가격 P가 되고 다음에 수량 Q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뭐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요법칙. 수요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비싸면 적게 산다. 가격과 수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우하향망이죠. 우하향.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수요곡선이다. 여기서 거제화가 콜라죠. 그래서 이 수요곡선의 거제화는 바로 이꼴 콜라를 말해요. 콜라의 수요곡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용돈 10만 원 받아서 콜라를 마시는데 편의점에 갔더니 콜라 한 캔 한 1,000원 잡을게요. 1,000원. 자, 1,000원일 때 매일 한 캔씩 마시자. 그러면 한 달이면 30캔이 돼요. 요즘을 A점 부를게요. A점이다. 자, 이렇게 매일 마시려고 하는데 콜라 값이 너무 비싸요.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더라. 한 캔에 얼마? 1,500원이요. 비싸면 적게 마신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30캔에서 20캔으로 줄이자. 요점을 B점 부를게요. B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가 된다. 바로 반비례 법칙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A점과 B점을 이은 곡선이 바로 수요곡선 우하향망입니다. 자, 이때 A점은 뭐죠? 콜라가 1,000원일 때. B점은요, 콜라가 1,500원일 때. 그래서 이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 자,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는 바로 동일한 곡선상에서 A점, B점, 즉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곡선상 이동이다. 자, 반복합니다. 따라서 거제와 가격은 어떤 이동? 곡선상의 이동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서 거제와 가격 이꼴 곡선상 이동 이꼴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자, 거제와 가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타제와 대체제와 보완제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잠시 보류하고 소득부터 먼저 봐요. 소득. 자, 소득하게 되면 이 학생이 한 달 용돈 10만 원 받는데 촌에서 친척이 올라와서 용돈을 10만 원 더 주고 갔습니다. 얼마가 되었다? 20만 원. 소득이 배나 늘어났죠.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게 되면 콜라를 평소보다 이만큼 많이 마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콜라를 많이 마실 수가 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돈 10만 원 받는데 엄마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대요 해서 너한테 10만 원 용돈 못 주겠대. 앞으로 이제 5만 원밖에 못 주겠대. 용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면 평소보다 콜라를 이렇게 반밖에 못 먹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이동, 감소하면 좌측이동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하더라. 이런 변화를 가리켰어요. 이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따라서 수요의 변화는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곡선 자체가 이동하더라.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따라서 거제와 빼고요, 나머지가 모두가 움직이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대요.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자, 우측 이동은 뭐라고 했죠? 수요 증가, 증가.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 모든 그래프는요,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가 돼요. 자, 좀 더 상세히 본다면요, 그러면 자, 얘는 뭘 말하죠? 우측 이동이 우측 이동. 자, 우측 이동이다. 또 다른 편으로 원래 곡선에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위로 올라갔다. 다른 말로 상향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 이동, 상향 이동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이것 두 개 합쳐볼까요? 합치게 되면 우 상향으로 이동하지 해서 우 상향으로 이동입니다. 자, 셋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측으로 이동, 상향으로 이동, 우상향으로 이동 다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모두가 수요 증가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얘는 좌측 이동이죠. 수요 감소. 자,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가 되고요. 또 얘는 다른 말로 원래 선에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니까 하향 이동. 따라서 좌측 이동, 하향 이동 똑같은 말입니다. 얘를 다 합쳐볼까요? 합치게 되면 좌하향으로 이동이다. 좌하향으로 이동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좌측 이동, 하향 이동, 좌하향으로 이동 똑같은 말인데요. 자, 이걸 왜 강조하느냐? 우리 시험은요, 자, 고루고루 단어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특히 자, 좌측 이동은 쉬운데요,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새겼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자로 묶기도 하고 석자로 묶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자, 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에 따라서 수요가 우측, 좌측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얘가 바로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이제 상세히 본다면요, 소득하게 되면 종류가 두 가지 있죠. 정열 두 가지다. 정상제와 열등제 두 가지인데요. 그럼 얘는 뭘 가르쳤느냐? 대개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정상제가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거꾸로 수요가 감소하더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열등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소고기와 돼지고기죠. 자, 소득이 증가할 적에, 자, 이때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족끼리 외식하게 되면 잘 보니까 뭘 많이 먹어? 자, 소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정상제가 되고, 소고기 많이 먹는 만큼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를 적게 먹더라. 이때 돼지고기는 열등제가 된다. 또,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 뭘 사줘요? 버터. 버터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버터를 많이 사는 만큼 상대적으로 자, 몸에 나쁜 마가린이 있죠. 자, 마가린은 적게 사더라. 그래서 이때 버터가 정상제가 되고 마가린 수요가 열등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득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정열 두 가지를 뚫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했지만은요, 항상 정렬, 요까지 나왔다면 얘를 항상 그래프하고 연결하자, 그래프.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가 수요가 증가했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무슨 제? 정상제. 얘가 바로 우측에 등이 되고요. 소득 증가 시 수요가 감소하더라. 감소한다. 얘가 무슨 제? 열등제를 말해요. 따라서 그래프를 보시면서 소득 증가 시 정상제, 열등제. 그림 보고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자, 소득 마치겠고요. 이제 아주 까다로운 타제와 대체제와 보완제로 넘어갑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타제와 하게 되면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옮겨서 풀어봅니다. 대체제와 보완제입니다. 자, 그러면 타제와 종류가 대체제와 보완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제와, 거제와는 콜라죠. 항상 요 관계는요, 가격이 먼저다, 가격.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연결합니다. 타제와 가격과 거제와 수량입니다. 여기서 거제와는요, 콜라라고 해요, 콜라. 콜라다. 콜라의 수량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체자게 되면요, 항상 대신할 수 있는 제와 콜라 대신에 뭐 마시죠? 예, 사이다. 따라서 콜라 대신에 사이다.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제가 되고요. 다음에 보완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바늘과 실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항상 콜라랑 늘 같이 먹는 게 어떻게 있죠? 예, 햄버거 또는 피자. 따라서 콜라와 햄버거는 같이 먹더라 상호 보완제가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 대체제 보완제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커피하고 녹차. 커피와 녹차는 무슨 관계?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니까 대체제. 커피와 프림은 무슨 관계? 커피와 프림을 같이 마시잖아요, 태워서. 그러면 보완제가 되고요. 카메라와 필름은 무슨 관계?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 자동차와 휘발유는요,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 소나타와 K5는요, 소나타 대신에 K5 사니까 무슨 관계? 대체제. 자, 제가 들고 있는 분필. 분필하고 이 칠판 지우개는 무슨 관계? 같이 쓰잖아요. 무슨 관계? 보완제. 그러면 부동산 하게 되면요, 아파트하고 빌라. 아파트와 빌라는 무슨 관계? 아파트 대신에 빌라 사니까 무슨 관계? 대체제. 자, 그래서 이제 타제와 가격이 이렇게 거제와 수요를 움직이더라. 요 관계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대체제. 콜라와 사이다인데요. 예를 들면 사이다 값이 너무 비싸요. 그럼 당연히 사이다가 비싸면 사이다 적게 먹잖아요. 사이다가 비싸니까 사이다 적게 먹더라. 사이다 적게 먹으면 대신에 콜라를 많이 마시잖아요. 따라서 사이다 비싸면 사이다 적게 먹으면서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자, 사이다 가격이 비싸면 사이다 적게 먹고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화살표를 잘 보게 되면요, 같이 움직이죠. 증가하면 증가한다. 무슨 관계? 바로 네모되어 있죠. 예. 적으면서 암기합니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따라서
얘는 중요해요. 수요에서 대체제는 무조건 증가 또는 감소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사이다와 콜라 문장 절대 안 나옵니다. 다이렉트로 바로 묻습니다. 어떻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와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 시험 문장입니다. 또 이렇게 묻지 않으면요, A와 B를 집어넣어요. A와 B. A제, B제, A제, B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제? 대체제. 비례관계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체작이 되면 비례관계다. 증가하면 증가하고요. 감소하면 감소한다. 이런 문장이 자꾸 연습이 돼야 됩니다. 볼까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하고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하더라. 증가, 감소. 무슨 관계? 비례관계. 여기까지 끝. 자, 대체제에서 비례관계는 바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그래프와 연결하자. 그래프. 그러면 우측의 동은 증가죠. 얘가 뭘 말하죠? 대체제 가격 상승입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잖아요. 증가. 그럼 이제 얘는 뭘 말하죠? 바로 수요 감소니까 대체제 가격이 하락이죠.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자 수요도 감소한다. 감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고 바로바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유의할 점은요. 자, 요거 조심하세요. 대체제는 항상 이렇게 무슨 관계? 비례 관계로 했어요. 뭐하고 뭐? P하고 Q. 그래서 대체제 가격과 거제와 수량입니다. P하고 Q. 가격 수량이 비례 관계. 그런데 가끔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요. Q하고 Q를 물어요. 수량과 수량을 물어요. 이러면 그거 문장입니다. 함정을 판 거예요. 항상 대체제가 비례관계라는 것은 가격과 수량이 비례관계지 Q하고 Q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량과 수량이 나오면요. 함정을 팠구나. 문장이 까다롭구나. 조심하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이다 적게 마시면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는요. 비례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연결되시겠죠? 항상 대체제는 수요에서 비례관계인데 수량 나오면 비례관계가 아니고 함정이다. 고급 지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수량과 수량 문거는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완제입니다. 콜라와 햄버거인데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햄버거 값이 너무 비싸. 햄버거 값이 너무 비싸면 햄버거 적게 먹지. 햄버거 적게 먹으면 콜라도 같이 적게 먹지. 햄버거 비싸니까 햄버거 적게 먹고 덩달아 콜라도 적게 먹더라.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 햄버거 가격이 비싸면 햄버거 적게 먹고 같이 콜라도 적게 먹더라. 자, 보완제는요. 화살표를 잘 보시면 방향이 다르잖아. 무슨 관계? 반대로 움직이죠. 메모에다 적어주자.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수요에서 보완제는요. 보완제 가격과 수량은요. 반대로 움직이더라.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콜라와 햄버거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액면 그대로 묻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와 수요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문장으로 물어요. 또 문장으로 묻지 않는다면 항상 A제하고 C제를 집어넣어요. A제, C제. 그러면 이제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C제 수요가 감소하면 무슨 제? 보완제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보완제는요. Q하고 Q, 수량끼리 묻는 거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끄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굳이 어렵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이 되면 항상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이런 문장에 익숙해지자.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하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대요. 반비례 관계. 보완제 끝났는데요. 보완제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래프를 접목하자. 그래프가 중요하니까요.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반대로 보완제 가격 하락입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거제와 수요가 증가합니다. 반비례 관계.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보완제는요. 보완제의 가격은 반대로 상승이지.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거제와 수요가 감소하더라. 예. 그래서 그래프가 좀 헷갈리지만은요. 여기까지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여기서 틀린 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음에 기호 넘어가. 기호는 그냥 패스할게요. 열심히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이제 소비자의 예상이다. 자, 소비자의 예상하게 되면 소비자가 뭘 예상합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한대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담배값이다. 담배값. 자, 현재 편의점 가면요. 에세 담배 한 갑에 4,500원 하죠. 담배 한 갑에 4,500원이다. 얘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제 정부가 담배값 올린다고 가정해봐요. 올리겠대. 언제부터? 이제 5월 1일부터 한 갑에 10,000원씩 올리겠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렇게 담배값이 오른다면 어떻게 하죠? 소비자들은 담배값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 하지. 따라서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미리 사재기 하더라. 이 사재기를 다른 말로 가수요. 가수요라고 불러요. 가수요. 그래서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미리 이만큼 사재기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연결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더라. 이거 사재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다. 사재기 하는 거예요. 얘는요,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 수요 감소인데, 얘는요, 가격이 내린다고 예상하면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더라.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눈에 보시면, 원래 수요 고수는 거제화입니다. 거제화. 그래서 거제화 가격은 곡선상의 이동이고요.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 소득, 대체제, 보완제, 소비자 예상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수요의 변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또 어떻게 물을까? 자, 전체를 봅니다. 거제화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 거제화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수요의 변화이다. 자, 이걸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크게 보일 겁니다. 자, 볼까요? 다음 중에서 수요의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1번. 아니잖아요. 쉽게 보이잖아요. 다시. 이제 얘를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수요의 변화. 얘만 보게 되면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 자, 문제 만들어 봅니다. 다음 중에서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한 개 싹 집어넣잖아요. 되시겠죠? 다음 중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이때 틀린 답은요, 대체제와 보완제를 아주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험은 이렇게 많이 물어요. 박스입니다. 박스. 이 박스에다가 단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보통 6개, 7개 섞어서 주고, 섞어서 주면서 우측 이동에 속하는 것은 몇 개인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즘 패턴은요, 한 6개, 7개 주면서 수요 증가는 몇 개인가, 우측 이동은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의 문제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수요 개수에는 항상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자, 53페이지입니다. 고려 4번.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동그라미 1번요. 수요량의 변화 공부했잖아요.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밑줄입니다. 해당 재화 가격 밑줄. 얘가 바로 그 재화 가격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밑줄입니다. 수요 곡선상 이동 밑줄. 수요 곡선상 이동입니다. 2번 내려가죠. 수요의 변화는요. 나머지죠. 따라서 밑줄입니다. 자, 가격 2배 요인 밑줄. 이외의 동그라미, 거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모두가 수요의 변화가 되고, 자, 이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또 밑줄입니다. 수요 곡선 자체 이동 밑줄.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프가 두 개 보이죠? 자, 왼쪽 그래프, 수요량의 변화는 그래프 그려드렸습니다. 곡선 상의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는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럼 5번 내려가요. 수요의 변화 요인은요, 1번, 소득하니까 뭐가 떠올려? 정열, 정상재화, 열등재를 돌리시고요. 2번요, 관련 재화가 다재화죠. 그래서 기역번, 니은번, 대치재화, 보완재가 나오잖아요. 대치재는 수요에서는 무조건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되고요. 보완재는 무조건 반비례. 대치재는 비례, 보완재는 반비례입니다. 정리했고요. 3번, 소비자의 예상. 이외에도 4번, 금융 또는 5번, 세율, 이런 것들이 모두가 수요를 움직이더라. 내려갑니다. 박스 포인트. 수요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입니다. 여기다가 별표 하시고요. 그러니까 표를 보게 되면요. 왼쪽은 수요 증가 요인인데 항목이 한 7개 나오죠. 7개. 뭐가 뭡니까? 이거. 수요 증가. 우측 이동. 그래서 수요 증가, 우측 이동인데 이런 것들을 항목을 쭉 놔야 되잖아요. 다음에 표를 보시면요. 자, 오른쪽은요. 수요 감소. 수요 감소가죠? 좌측 이동. 항목 7개. 그래서 수요 증가, 감소. 얘들요. 섞어서 박스로 묻더라.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장 넘어가요. 58페이지. 자, 58페이지 보시면 고려 4번요.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자, 그러면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강의 노트를 보시면요. 강의 노트. 나와 있죠. 강의 노트에서 이제 두 번째 참고표 공급 결정연인데요. 항목이 5개죠. 공급을 움직이는 것은 1번 거제와 가격, 2번 타제와 가격, 3번 생산요소 가격, 4번 기술 수준, 5번 공급자 예상이다.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공급을 움직이는 요인들, 공급 결정 요인입니다. 자, 방금 강의 노트 보았듯이 첫 번째가 거제와 가격입니다. 다음에 타제와 가격. 타제와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바로 대치제와 보완제입니다. 세 번째가 생산요소 가격입니다. 네 번째가 기술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예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한눈에 중요한 것 파악하자. 중요한 것. 여기서는요. 거제와 가격 중요합니다.
공급은요, 대체재 보완제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공급에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해요. 다시,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생산 요소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중요 부분을 파악했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강의 들어보시면서 다시 여백에다가 메모하시면 돼요. 자, 거제와 가격 이렇게 화살표하고요. 단어만 싹 바꿔주자. 수요를 공급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공급 양의 변화가 되고, 거제와 빼고요, 나머지 모두 합쳐서 단어만 바꿔주자. 공급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공급량의 변화는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고, 다음에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더라. 이런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면 먼저 거제와 가격이 나왔으니까 얘는요, 예를 들면 앞에서는 콜라를 예를 들었는데 공급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집어넣자. 아파트를 집어넣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래프.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공급 법칙을 공부했잖아요. 자, 공급 법칙은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많이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법칙입니다. 비례 법칙을 그래프를 그리면 우상향이죠. 공급 곡선은 비례 법칙이다, 우상향. 얘가 공급 곡선입니다. 그러면 거제와가 아파트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때 거제와 얘가 바로 아파트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제와 아파트 공급 곡선은 우상향망이다. 여기다가 숫자를 넣게 되면 어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을 얼마 잡을까? 5억 잡을게요. 5억 할 때 이렇게 1000세대를 지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1000세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값이 워낙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얼마? 7억.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이제 공급자는 그만큼 아파트를 많이 짓자. 몇 세대? 1500세대를 짓자. 이럴 수 있잖아요. 따라서 5억일 때 1000세대 짓자. A점. 다음에 7억일 때 1500세대를 짓자. 요점을 B점이다. 따라서 A점은 얼마? 5억일 때. B점은 얼마? 7억일 때.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5억에서 7억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얘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공급량의 변화이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곡선 상에서 이동했죠. 그래서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따라서 거제와 가격은 어떤 이동? 곡선 상의 이동이고요. 이것을 학자들은요, 공급량의 변화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제와 가격 이꼴 곡선 상 이동 이꼴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더라.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다. 한번 볼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대요. 우측으로. 자, 우측 이동은 뭐라고 했죠? 공급 증가.
반대로 좌측 이동. 얘는 뭐죠? 감소. 따라서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공급 증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감소. 무조건 우측 이동 증가, 좌측 이동 감소가 돼요.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하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공급의 변화라고 불러요. 공급의 변화이다. 따라서 공급의 변화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반복합니다. 우측 이동은 공급 증가죠. 우측 이동 증가잖아요. 증가인데 원래 곡선에서 내려갔지. 내려가니까 어떤 이동? 하향 이동. 그래서 우측 이동, 하향 이동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공급 증가는 우측 이동, 하향 이동 같은 말이 되고요. 얘를요 합치게 되면요 우하향으로 이동한대요. 우하향으로 이동한대요. 따라서 공급 증가는 우측 이동, 하향 이동, 우하향으로 이동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자 글자를 두 자로 묶기도 하고 석자로 묶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고루고루 묶기 때문에 우측 이동, 우하향으로 이동 같은 편입니다. 공급 증가예요. 다음에 좌측 이동은 공급 감소죠. 이는 공급 감소다. 좌측 이동. 원래 선에서 보게 되면 올라갔잖아. 올라가니까 뭐지? 상향 이동. 상향 이동입니다. 따라서 좌측 이동, 상향 이동 같은 말입니다. 공급 감소. 합쳐볼까요? 합치게 되면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좌상향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공급 감소하게 되면 좌측 이동, 상향 이동, 좌상향으로 이동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좌측 이동 묶고 좌상향 이동 묶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니까 왔다 갔다 묶거든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봐요. 하나씩 봅니다. 자, 타제와 각이건 대치제와 보완제인데요. 그러면 좀 전에 수요에서 대치제와 보완제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급은 덜 중요해요. 그런데 강요도 보게 되면 메모되죠. 화살표. 어떻게 메모됐습니까? 강요도 보시니까 화살표 뭐? 수요와 반대. 수요와 반대.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세요. 따로 공부하면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대치제와 보완제는요 무조건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에서 대치제는요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관계. 수요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급은 무조건 반대해서입니다. 반대해서. 그러면 수요에서 대치제는 비례관계죠. 그러면 공급은 뭐지? 반대로. 반대니까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렇게 정리해버리고요. 다음에 수요에서 보완제. 보완제는 반비례관계죠. 그럼 공급은 이제 또 반대이기 때문에 공급에서 보완제는 뭐지? 비례관계. 따라서 공급에서 대치제 보완제만 나왔다면 가장 편하게 수요하고 반대해서 갑니다. 가장 속 편해요. 또 정리하기도 쉽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드는 얘 있죠. 얘는요. 한번 듣고 이해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괜히 다 알아버리면 이 머리가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만 한번 듣고 난 다음에 흘려버리세요. 알려가지 마세요. 예를 들면
자, 어떤 농부가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자, 농사를 짓자. 자, 이 농지에다가 콩농사를 지을까, 옥수수 농사를 지을까? 자, 공고 측면에서 콩하고 옥수수는요, 어떤 관계야? 콩 대신에 옥수수 농사 지으니까 무슨 관계? 대체제. 대체제. 콩 대신에 옥수수 농사 짓잖아요. 대체제 관계입니다. 뭘 농사 지을까 망설이는데, 자, 콩값이 워낙 비싸. 자, 콩값이 오르면 당연히 콩농사 지어야지. 콩값이 비싸니까. 찬스잖아요. 그래서 콩값이 비싸니까, 오르니까 콩농사를 많이 짓자. 콩농사 많이 짓는 만큼 상대적으로 옥수수 농사는 안 짓더라 이 말입니다. 상식이잖아요. 콩값 비싸니까 다들 콩농사 짓고 대신에 옥수수 농사 안 짓더라. 그래서 공급에서 대체제는요, 자, 이렇게 보니까 콩값 비싸니까 콩농사 짓고 옥수수 농사 안 짓더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렇게만 알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편하게 수요하고 반대해서 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소고기하고요, 소가죽이었어요. 자, 소하고 소가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저하고 얘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무슨 관계? 보완제.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다. 그러면 이제 숯불 식당에 갔더니 소고기 1인분에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 소고기 1인분에 3만 원 하던 게 5만 원 한대. 너무 비싸요. 그러면 찬스죠. 이때 식당 주인이 얼마나 좋아요. 많이 팔아야 되겠네. 가격이 오르니까 많이 팔자. 소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소를 많이 잡아야지. 소를 많이 잡는 만큼, 많이 잡으니까 그만큼 소가죽의 양도 늘어나더라. 소 많이 잡는 만큼 소가죽의 양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자, 소 가격이 상승하니까 보완인 소가죽도 증가하더라.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예. 예. 잊어버려. 시험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거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대체제와 보완제만 나왔다면 편하게 수요를 똑부러 암기하고 공부는 편하게 반대관계.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얘는 들어 나와. 예. 가끔씩은요, 공급에서 대체제가 한 번씩은 출제가 돼요. 예. 다음에, 자, 5번 내려가요. 강의 노트 보니까 공급자 예상은 또 화살표 뭐라고 적겠죠? 수요와 반대. 수요와 반대. 그러면 앞에서 수요. 자, 앞에서 공부했잖아. 어떻게 해요? 소비자가 예상해요. 담배값이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사재기야, 사재기. 담배 사재기 해야지. 사재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배를 파는 쪽이 판매자가 되지.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 공급자는요, 담배값이 오른다고 한다 하면 담배를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지. 창고에 숨겨두고. 오르면 팔겠지. 그래서 소비자는 막 살려고 하는데 공급자는 반대로 안 팔려고 해. 안 팔려고 해. 그래서 수요와 반대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공급하게 되면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다. 자, 생산 요소 가격 하게 되면 우리 시험은 요 단어가 출제가 안 돼요. 이런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걸 묻느냐, 어떤 걸? 바로 건축 자재 가격입니다. 건축 자재 가격이다. 이런 단어가 출제가 잘 됩니다. 건축 자재 가격.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합니다. 다른 말로 건축 자재 값이 올라간대. 다른 말로 인건비가 올라간대. 등등등. 당연히
요소 가격이 올라간다, 인건비가 올라간다, 자재값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가 없지. 어떻게?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축 자재값이 상승하면요. 공급 감소, 자체 기동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기술 수준의 향상입니다. 기술이 좋아지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기술이 향상되는 만큼 공급은 증가된다. 이는 바로 기술의 향상입니다. 따라서 이제 대체재, 보완재, 요소 가격, 기술, 공급 자산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요. 앞에서 공부했던 수요보다는 비중은 떨어지지만 결국은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질을 잡아야 됩니다. 자, 교재 볼까요? 교재. 자, 교재 보시면 58페이지입니다. 고려 4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동안 1번요. 공급량의 변화는 기억번 밑줄입니다. 해당 재화 가격 밑줄, 그 재화 가격이죠. 니은번 보시면요. 공급량의 변화는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상 이동 밑줄, 곡선상 이동입니다. 다음에 2번요. 공급의 변화는 기억번 밑줄 하세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 밑줄, 그 재화 가격 이외의 동그라미, 나머지를 말이에요. 니은번요. 공급의 변화는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 자체 이동, 곡선 자체 이동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괄호 5번 공급의 변화 요인 다 설명드렸는데요. 1번 생산요소 가격, 2번 개수 수준, 3번 자 공급자 예상, 뭐 이외에도 4번 이자율, 5번 공급자 수 등등이 있는데요. 아래에 보니까 박스에 있죠. 공급 증가와 감소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자 다시 우측 이동은 공급 증가 이 요인들이 한 6개 나오잖아요. 좌측 이동은 공급 감소죠. 또 표에서 한 6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조를 했지만은 수요에서 대체재와 보완재가 중요하다고 했죠. 수요에서 대체재는 비례관계, 보완재는 반비례관계. 요거 문제 풀고 시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자, 오늘 기출 확인 학습 프린트 문제 보시면 돼요. 자, 기출 문제 준비하셨죠? 문제가 꽤 많습니다. 문제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보시면 맨 끝에 언제 나왔죠? 24회 기출 문제예요. 자, 문제 보시면 첫 줄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한데 A, B가 나왔지. A제, B제 나왔다면 무조건 대체재가 아니면 보완제입니다. 그럼 문제 봅니다. A 가격이 5% 상승할 때 B 수요가 10% 증가하면 증가니까 무슨 제? 대체재. 비례관계죠. 두 번째죠. A 가격이 상승할 때 C 수요가 감소한대요.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수요에서 반비례관계는 무슨 제죠? 보완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대체재 보완제를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 탄력성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